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옥 교수, 이두화 변호사, 하재건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정보 그리고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피치에서도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일본보다 2단계 높은 AA-로 유지했고 안정적 전망으로 평가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성장세는 건전하며 낮은 국가 부채 비율에 따른 재정 건전성과 통화 금융까지를 모두 고려하여 한국 경제에 대한 신인도는 여전히 좋다고 평가한 것입니다. 예민한 이슈에 대해서는 늘 가짜뉴스가 따라붙기 마련인데 일본과 관련해서도 좀 가짜뉴스들이 좀 유통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에서 이제 올해 들어서 제가 알기로 한 4번째 이제 가짜뉴스를 언급을 했어요. 그럼 주로 이제 일본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현재 뭐 가짜뉴스가 많이 이제 나돌아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허위 정보에 속지 말아야 된다 이야기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가짜뉴스라는 것 자체 정의를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어떤 정부 사이드에서는 정부한테 불리하거나 이런 것들을 혹시나 가짜뉴스로 이제 하는 것이 아닌지 어떤 면에서 우리가 뭐 기자 입장에서 보면 가짜뉴스라는 것은 허위 정보겠죠. 허위 정보를 이용한 것이겠는데 어떤 경제라는 게 하나의 지표만으로는 사실은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신용등급 하나가 좋다고 해서 경제가 좋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섣부른 관측이거든요. 그럼 여러 가지 어떤 전망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그런 가짜뉴스다 이렇게 규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아마 청와대에서 제기하는 것들은 보면 주로 뭐 불화수소가 북한에 어떤 독가스로 수출되는 사용된다라든지 또 일본 여행 가려면 1,000만 원의 벌금이 필요하다든지 뭐 이런 게 가짜 뉴스다라고 예시를 했는데 사실 저 정도 뉴스는요 국민들 누가 보셔도 저게 말이 안 된다라는 뉴스라는 거는 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전체로 가짜 뉴스와 지적을 한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정부 사이드는 옛날에 가짜 뉴스 뭐 특별법도 만들기로 했었고 하는 걸 보면 뭔가 정부의 불리한 뉴스를 자꾸 이렇게 가짜 뉴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 이런 좀 의심도 드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주문한 것이 방사능 오염수 누출 관련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했어요. 네네. 거기서 외교부가 정보 공개 요청을 했다라고 좀 압박을 했거든요, 일본은. 네네. 일단 뭐 좀 기본적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는 한일 무역 갈등이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국민의 안전 차원에서 분명히 그런 조치는 취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또 보니까 뭐 지금 LA타임즈 같은 경우도 얘기하게 되면 일본 정부가 방사능 안전 기준치를 20배를 높였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전 기준 자체를 높인다라는 얘기들은 예를 들면 아주 쉽게 방어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건 상당히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세계적인 과학 잡지 PNAS 같은 경우는 일본 세슈 오염주도를 만들었는데 한 70% 정도 오염됐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게 한 300년 이상 갈 거라는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저는 한일 무역 뭐 분쟁 이걸 떠나서 적어도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같은 경우는 일본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에게도 상당히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 대통령이 국민 안전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이 문제에서 제기하는 건 아주 타당한 접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린피스에서는 아예 국회에 가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두화 변호사 혹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호응을 한다면 이것이 일본을 우회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느냐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우리 정부가 일본하고 이렇게 무역 규제 갖고 지금 분쟁이 있는 상태에서 일본 정부를 압박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일본 내에서 반아베 세력과 또 연대를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외국의 여론을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 각국이 우리와 입장을 같이 해서 일단 뭐 사실 세계 각국에서는 일본이 자유무역주의 체제의 가장 큰 수혜자인데 왜 이렇게 나오냐고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 말고도 뭐 올림픽 보이콧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후쿠시마 원전과 관련해서 그 오염수를 방류하는 문제라든가 그럼 이제 그 지구 환경 문제가 생기니까요. 글로벌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글로벌한 이슈로 많은 국가들이 일본에 대해서 반일적인 내지는 반아베 정권적인 그런 입장을 취하면 여러 가지가 우리한테 우호적일 수 있죠. 근데 항상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반일보다는 반아베 정부가 더 유리하고요. 그리고 우리 정부도 항상 이 세계적인 이슈를 대할 때는 일관된 태도를 보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항상 유엔 인권위원회, 유엔 인권이사회 같은 데서 우리가 일본보다 훨씬 우위에 점하거든요. 우린 누구를 침략하거나 누구의 인권을 탄압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
정부가 북한 인권에 대해서만 일관된 이중 잣대를 안 갖고 그냥 북한 인권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하면 이제 해외에서는 우리나라는 인권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기준을 갖고 일본보다 훨씬 우위라고 다 인정해줘요. 그 인권 이사회 같은 데 가면.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염 이슈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이중 잣대를 갖지 않고 우리 내부 규제도 똑같이 높은 기준을 갖고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면 우리가 훨씬 호응을 많이 얻을 수 있고 일본 압박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아베 총리의 행보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선친의 묘소를 찾았다고 하는데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自民党立党以来の最大の課題である憲法について国会において憲法の議論をいよいよ本格的に進めていくべき時を迎えているということを報告いたしました。 선친의 묘소를 찾아서 왜 개헌 얘기를 하느냐. 하재근 표현 아베 총리 일가가 정치인 일가입니다. 예, 아베 총리가 일본의 대표적인 그 정치인 집안 세습 정치인이고 예. 아버지가 아베 신타로 전 외무상이고 근데 아베 총리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이 맥을 아버지한테 이은 것이 아니라 외조부 외할아버지 기시 노부스케 전 일본 총리한테 정치적인 맥을 이었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아베 총리가 자민당 창당 이래 최대 과제인 개헌을 이제 국회 내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라고 이제 묘소에서 보고를 했다라고 했는데 개헌, 그러니까 일본이 그 재무장하는 거, 일본이 예.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거, 이 개헌이 자민당 창당 이래 최대 과제가 원래는 아니었거든요. 자민당이라는 정당 자체가 그런 개헌을 추진하는 정당이 아니었는데 예. 그런 개헌을 추진하는 우익 세력이 과거에 자민당 내부에서 힘을 키워가기 시작했던 것이고 그 대표 주자가 기시 노부스케 아베 총리의 외조부였던 겁니다. 근데 기시 노부스케 그 우익 세력이 점점 세력을 키워서 현재 아베 총리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자민당을 좌지우지하는 예. 그런 세력이 된 것이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키워왔던 일종의 수건을 이제는 본격적으로 행동에 옮기겠다. 예. 이제가 지금이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바뀌는 결정적인 시점이다. 이렇게 지금 선언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조부 같은 경우는 A급 전범이었어. 그러니까 강한 일본, 선친들의 묘소에 가가지고 내가 추진하고 있는 강한 일본에 다짐을 하고 온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아베 총리의 이제 지역구도 보면 예. 일본의 정한론자, 즉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한국을 정벌해서 대륙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어떤 정신적인 어떤 그런 지주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많이 이제 태어나고 또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아베 총리가 총리를 두 번째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한번 하다가 이제 그랬죠. 그만두고 다시 이제 하는 것인데 본인의 정치적 목표는 분명한 것 같아요. 즉 일본을 정상 국가로 만들겠다는 것이죠. 사실 일본이 패망한 이후에 실제로 이제 미국이 들어오면서 일본은 다른 나라의 군을 파견한다든지 어떤 지금 현재는 자위, 즉 자체의 어떤 방위만을 위해 자위대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예. 군대라는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가장 정치적 목적이 이번 참여 선거에서 드러났지만 일단은 이제 이번에 아마 참여 선거를 통해서 다른 야당과 연합을 통해서 아마 이제 평화헌법의 어떤 개정을 시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워낙 또 일본 시민들도 많은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현재 어떤 한일 관계의 어떤 원인도 보면 다 여기서 비롯되는 것이거든요. 아마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번에 일본의 어떤 명절을 맞이해서 예. 본인의 선친묘라든지 외조부 묘에 가서 다시 한번 본인의 어떤 결의를 좀 다진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예.